중앙아시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문느가 선교사입니다. 오늘 저는 의료 선교에 있어서의 뱀 사역에 관해 지난간 선교지에서 비즈니스 클리닉을 운영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아직은 새로운 선교 접근 방법인 의료 비즈니스를 통한 선교의 실제와 과제들을 중심으로 발제를 하려고 합니다. (1970년부터) 지난 50년간 진행되어 온 한국교회 현대 선교를 다음의 세 기간으로 임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1기는 1975년부터의 기간으로 종교적 활동 중심의 선교가 이루어진 기간입니다. 즉 교회 개척과 제자훈련 중심의 선교 활동이 이루어진 기간이죠. 제2기는 1995년부터 기간으로 기존의 종교적 활동 중심의 선교에 사회봉사를 통한 선교가 병행되어서 진행된 기간입니다. 즉 NGO를 통한 구호활동과 개발 사업이 선교의 주요 정략으로 병행되어 진행되어 왔습니다. 제3기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기간으로 평범한 경제활동을 통한 선교, 즉 비즈니스를 통한 선교가 기존의 선교 방식에 더해져서 진행되어 온 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선교의 전략도 변화되어져 왔습니다. 즉 제1기에는 교회 개척과 전도, 제자훈련을 사역의 중심으로 하는 형태의 전략이 의료선교에도 적용되었습니다. 여러 형태의 선교병원이 기독교를 표방하여 세워졌으며 비교적 공개적인 복음 전도가 이루어졌던 기간입니다. 제2기는 보다 복음의 적대적인 지역에서 미전도적 선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기간입니다. 이슬람권이나 공산권, 힌두권 등 공개적인 복음 전도 활동이 제한되는 환경에서 비종교 NGO를 플랫폼으로 하는 총체적인 선교가 활성화되었으며 의료선교도 그에 따라 지역사회 개발, 교육 등으로 사역의 폭을 넓혀갔습니다. 제3기는 2010년 이후 현재까지 기간으로 복음이 필요한 많은 지역에서 권위주의적인 정권이 NGO 활동도 여러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제한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지역에서 선교를 지속하기 위한 다른 전략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통한 선교를 시도해보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선교 환경은 점점 어려워져 가지만 경제의 세계화로 인해서 어느 국가도 일반적 경제 활동을 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선교의 주체도 성직자에서 구호 전문가로, 구호 전문가에서 일반 사업가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현대 선교의 주제는 교회에 또는 NGO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시대 선교의 주제는 비즈니스를 포함하는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료 선교도 어떻게 평범한 의료 사업을 통해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하는 일상의 선교화 또는 선교의 일상화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대 선교 상황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대 의료 선교에 있어 뱀의 이슈가 중요해지는 또 다른 이유는 선교 상황의 변화에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주요한 두 가지 선교 상황의 변화만을 언급하려고 합니다. 먼저 한국 교회의 선교 역량의 변화입니다. 최근 20년간 한국 교회의 성장은 정체되어 있고 특히 지난 1, 2년간은 코비드19의 영향으로 대면 예배가 제한되면서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재정적인 위기 상황에 당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교회의 선교 지원 역량을 급격히 감소시키는 결과를 일으켜서 신임 선교사들에게뿐 아니라 기존의 선교사들에게까지 적절한 선교비 지원은 큰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교회의 선교사 지원 역량은 개선되기보다는 더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는 선교지 상황의 변화입니다. 선교지에서의 많은 교회 개척 사역과 NGO를 통한 구호 개발 사역은 대면 활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정치적인, 종교적인 제한 요인 이외에도 코비드19로 인해 새롭게 각 국가마다 대면 활동을 상당히 제한하는 방역 대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비드가 강화시킨 신민족주의는 자국민의 안전과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기 때문에 특히 외국인이 현지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면 활동은 더 많이 제한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교육과 지역사회 개발 사역, 지역교회 개척 및 시골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프로젝트가 다 포함됩니다. 따라서 현지에서 확실한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는 형태의 비즈니스에만 비자가 제한적으로 발급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사역하는 중앙예사역 K국에서의 사례를 통해 지난 20년간 어떻게 저희 사역이 변화되어 왔는지 잠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중앙아시아는 주민의 대다수가 이슬람을 배경으로 하는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우리 팀은 현재 1개의 교육 치과 클리닉과 2개의 비즈니스형 치과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1995년에 처음으로 입국할 때에는 현지의 극빈자 계층이나 새로 믿게 된 성도들을 위한 선교 클리닉을 계획했었습니다. 입국 후 얼마 되지 않아 현지에는 구소련 시대부터 잘 작동하던 의료 시스템이 이미 있었고
외국인으로 클리닉을 열어 현지인을 진료하는 것이 효과적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선배 의료 선교사의 조언을 구한 결과 시골 전통 무슬림 마을에서 구강보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이 사업은 그 후 예방사업, 일반 보건교육사업, 농업개발사업, 소규모 융자사업 등 지역사회 개발사업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따라서 1995년에서 20년 초까지 초기 5년간은 NGO를 플랫폼으로 하는 지역사회 개발 사업에 전념했습니다. 그러나 사역을 지속하면서 이 나라의 치과 의료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몇 명의 외국인 사역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2000년도에 K국 보건성의 요청으로 현지인 치과 의료인 재교육을 위한 수련 클리닉을 시작하여 치과의사, 지휘생사, 치기공사 수련 교육을 시작했으며 이 교육센터는 지금까지 20여 년 지속되며 치과계 지도자들을 양성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센터가 있었기에 현재 2개의 뱀 클리닉에는 높은 전문성을 가진 스태프들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련병원을 통해 치과대학의 학장, 교수들과 이 나라 치과계를 선도하는 클리닉의 원장들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수련병원이 성장해가면서 NGO를 기반으로 하는 비영리병원의 제한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심각했던 문제는 비영리단체의 특성상 유능한 의사들에게도 일정 한도 이상의 월급을 지불하지 못하며 좋은 의료인들이 이로 인해서 이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지속되는 한 병원의 발전은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병원이 발전될수록 재료비와 새로운 장비를 위한 비용이 증가하는데 외부의 지원은 제한적이어서 이것이 병원의 발전을 저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잘 훈련된 현지의 의료인들은 스스로 자기의 월급과 병원 발전을 위해 수입을 창출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병원의 현지 자립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병원의 구조를 비즈니스 형태로 변경하는 것은 당연한 다음 걸음이었습니다. 2008년에 여러 전문가와의 자문을 힘입어 파송기관인 DSI를 통해 설립 자금을 투자받아 첫 번 뱀 클리닉을 설립했으며 2013년 두 번째 클리닉, 그리고 2015년에 세 번째 클리닉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뱀 클리닉의 선교적인 과제들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프로젝트로서의 비즈니스는 한국 교회에 있어서는 새로운 선교적 시도입니다. 교회 부석에 또는 교회를 지원하기 위한 기독병원은 교회의 이해를 얻기 쉽습니다. 또한 서민 진료와 구제를 위한 구호병원 모델이나 나아가 교육병원 모델도 어느 정도 교회의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즈니스형 병원 모델은 현재의 선교 상황을 고려하면 꼭 필요한 모델이지만 한국 교회는 새롭고 또한 낯설기까지 한 모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파송교회나 후원자들에게 오해와 갈등이 계속해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교회개척 선교에서 NGO를 통한 선교로 변화되는데도 통합적 사역이라는 것에 대한 많은 선교 신학적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뱀 선교를 행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신학적 논의가 있을 것이고 그러한 논의 결과로 새로운 신학적 이론 틀이 갖추어질 때 뱀을 통한 사역이 선교의 새로운 전략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뱀 클리닉을 운영하면서 경험했던 이슈들과 과제 중 몇 가지를 다음과 같이 열거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의료 선교에서 뱀 모델의 병원과 클리닉이 늘어날수록 새로운 과제들이 더해질 것이며 이를 극복함으로 뱀 사역이 선교의 도구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과제는 왜 부자들을 위한 병원을 하려고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비영리병원에서 영리병원으로 사역의 형태를 변경하려고 하자 가장 큰 저항은 그동안에 후원하던 팀과 저희 아내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와서 일하는 이유가 진료받을 여건이 안 되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것이지 않는가. 그러나 스스로 자립할 뿐 아니라 기존의 비영리 사업까지 후원할 수 있는 고수익성을 갖춘 영리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진료비를 낼 수 있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그를 위한 선교적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후원팀의 상당수는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으며 그들 중 몇 명은 팀을 떠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저희 아내가 저를 떠나지 않고 이것을 이해하게 된 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또 하나의 저항은 우리 병원의 현지인 스태프들, 특히 의사들에게서 왔습니다. 비영리 병원에서 무료 진료에 익숙했던 의사들에게 유료 진료 환자를 받는 것은 그만큼 많은 책임이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무료 진료를 받는 환자는 거의 불평을 하지 않죠. 그렇지만 유료 진료, 특히 많은 진료비를 내는 환자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따라서 까다롭게 됩니다. 비즈니스 병원으로 전환하면서 진료의 고급화를 통해 평균 이상의 진료비를 받았기 때문에 의사들이 환자를 올바로 대하고 진료하고 소통하는 법을 배우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셋째는 현지인 파트너의 경영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의료인이라고 다 병원 경영에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클리닉에는 치과의사, 치위생사, 그리고 행정 분야에 적어도 10 내지 15명 이상의 직원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클리닉의 현지 자립화를 위해서는 처음에는 선교사가 운영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현지인 리더를 파트너로 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들이 건강한 리더로 역할을 하려면 직원 선발과 업무 분담, 직원들의 동기유발 등 병원 직원들에 대한 인사 관리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병원의 적절한 수입 창출과 건전한 재정 지출을 위해 재정의 흐름을 분석하며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고 평가하고 관리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경영 능력을 갖춘 의료는 많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제가 일하는 중앙아시아는 구소련 사회주의 제도하에 오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현지 의료인들은 자본주의적 경영에 생소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나라의 의료계에도 개인 병원이 생긴 지는 몇 년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즈니스를 어떤 수단을 사용하든지 이윤을 남기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기업의 직원에 대한 책임 또는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의료인이긴 하지만 병원의 유지 발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이윤을 남겨야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윤을 남기는 것에 죄책감까지도 느낍니다. 약값과 재료비 등 원가만을 고려하고 그동안 많은 시간과 경험을 통해 축적해온 의료의 지식과 경험의 내재적 가치를 적절히 평가하여 진료비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료비 중 이윤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해야 병원이 운영되고 발전할 수 있음을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기도 합니다. 다음의 과제는 현지 의료인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입니다. 의료사업이 비즈니스로 성공하기 위해서 현지 의료인에 대한 지속적 전문성 개발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으로서의 의료는 전문 인력에 대한 의존성이 매우 큰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좋은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 수련에 필요한 기간이 아주 긴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의료 비즈니스의 특성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의료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좋은 전문 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더구나 뱀 병원의 선교적 목적과 가치를 공유하면서 전문 분야의 소양을 갖춘 의사와 간호사 등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의료 교육이 열악한 대부분의 선교지에서는 큰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병원의 구조 안에 의료 전문 인력의 교육 훈련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뱀 병원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필자가 사역하는 K국에서 2개의 뱀 치과 클리닉들이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최초의 뱀 치과를 시작하기 8년 전에 먼저 시작된 치과 교육센터를 통해 좋은 의료인들을 지속적으로 양성해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교육센터가 현재 운영되는 2개의 뱀 병원에 지속적으로 좋은 전문 인력을 제공해주면서 병원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건강한 재정적 책무 구조를 갖추는 것입니다. 사업을 의료와 선교에 적용하려면 재정 문제가 큰 이슈가 됩니다. 초기 사업의 정착기에는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나중에 이익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이익금에 대한 사용과 분배 문제로 오해와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시작하는 초기부터 투명하고 객관적인 재정의 관리와 사용을 위한 보호 구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한국의 선교기간 내에 이곳 치과 클리닉의 재정을 보고하고 중요한 재정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고 연 1회 정기위원회를 가지고 필요에 따라 임시회를 소집하여 선교 현장에서의 사업이 건강한 책무관계를 가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과제는 뱀 병원에서 어떻게 지상명령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가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비즈니스형 병원을 운영하려면 직원의 이해관계, 환자관리, 이윤의 창출, 세무관계, 마케팅, 의료장비와 약품 그리고 재료의 수급과 관리 등 많은 업무에 휩쓸려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진료뿐 아니라 재정적 자립과 직원들의 인사 문제를 함께 다루는 것은 지대한 책임을 의료사역자에게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은 매일의 과제에 묻혀 잊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각 뱀 병원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에 적합하면서도 성경적 가치관을 반영하는 올바른 선교적 방향과 목적을 설정하고 그것을 명문화해서 사역자와 직원들이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기초문서라고 하는데 이에는 비전선언문과 사명선언문 그리고 핵심 가치를 담은 문서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기초문서에 따라 뱀 병원의 활동들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수정하여 병원의 선교적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역의 방향을 조정해 나가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적으로 적합한 선교적 병원 운영 시스템을 정착하는 것이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공개적으로 종교활동을 할 수 없는 회교권 등 선교지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병원을 통해 증거하기 위해서 병원의 비전과 사명 그리고 핵심 가치를 명확히 설정하고 표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를 행하는 주체는 선교사나 몇몇 개인에 한정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비전과 가치를 담아내면서 그 사회와 문화에 적합한
총체적인 병원 운영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공정한 보수체계, 투명한 재정보고, 정기적인 사회봉사, 직원복지 시스템들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지난 10여 년 선교지에서 뱀 클리닉을 운영하면서 경험하며 느꼈던 몇 가지 선교적 이슈들을 나열해 보았습니다. 아직 의료 선교에서 사업으로서의 선교는 새롭고 익숙하지 않은 선교 방식입니다. 그러나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선교지에서는 자주 유일한 선교 방식이 이런 뱀 선교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선교 방식이기도 합니다. 성 프란시스코는 우리의 몸을 평생을 같이 할 당나귀라고 말했습니다. 말을 잘 듣지 않지만 잘 먹이고 달래가면서 타고 갈 존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뱀 클리닉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비즈니스를 또한 선한 사마리아인이 타고 다녔던 나귀처럼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는 이 나귀에 나중에는 강도 맞은 자를 태워서 그를 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우리의 선교적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우리의 사업을 잘 이해하고 힘을 다해 성장시키며 선교적 사명을 이루는 좋은 동반자가 되도록 주의하며 돌보며 길들여야 할 존재로 동행해야 할 것입니다.